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중증외상센터입니다.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주지훈, 추영우, 하영, 윤경호, 정재강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백강혁은 지방에 유명하지 않은 의대 출신의 외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누구보다 강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백강혁은 누구보다 뛰어난 외과 수술 능력을 갖췄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강명희는 백강혁을 대한민국 최고 대학병원인 한국대병원 중증외상팀에 꽂아 넣습니다. 한국대 병원장인 최조은은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최조은은 돈벌이는커녕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중증외상팀을 없애고 싶어 했고 담당 교수가 없는 지금이 팀 해체의 적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명희는 보건복지부가 한국대병원에 지원한 100억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고 지원금 회수를 감당할 수 없는 최조은은 일단 백강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백강혁은 자신을 밀어주는 강명희의 힘과 자신이 가진 환자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부임 첫날 중증외상팀을 중증외상센터로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발표와 함께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는 극이 가진 재미와 국내 외과의 현실이 잘 조화된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단편 드라마 모음집 블랙미러의 시즌7의 1화입니다.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마이크와 어멘다는 결혼 3주년을 맞이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다소 팍팍하고 바라던 아이가 찾아오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있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멘다는 평소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두통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이크 역시 어멘다의 두통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병원에서는 어멘다가 다시 깨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절망하는 마이크에게 의사는 조심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어멘다를 깨어나게 할 수는 없지만 신생기업인 리버마인드의 기술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마이크는 곧바로 리버마인드의 관계자를 만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리버마인드는 문제가 생긴 환자의 뇌 부분을 제거하고 자체 칩을 이식해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거한 뇌의 기능을 서버에서 대신에 재존성하는 방식으로 환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의 단점으로는 뇌의 과부하와 서버의 안정화를 위해 매일 9시간 이상 자야 한다는 것과 스트리밍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매달 스트리밍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수술이 끝나면 곧바로 의식을 되찾고 빠른 회복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현재는 홍보기간이라서 수술비는 무료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는 어멘다를 살리기 위해 리버마인드의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난 어멘다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두 사람은 일상생활을 위한 돈과 스트리밍을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을 되찾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드라마 보통 사람들은 기업의 속성과 일상, 삶과 직결된 것들을 독점에 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인상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살인자 이응 난감이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범죄,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최우식, 손석구, 이희준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며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이탕은 대학생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했지만 꿈도 목표도 없는 상황에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에 빠지게 되고 캐나다로 가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의 풍경을 담은 액자를 사고 그 액자를 보며 캐나다를 향한 꿈을 키우기로 합니다. 이탕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액자를 걸기 위한 망치를 빌려 퇴근합니다. 퇴근하던 길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상 손님과 그 진상 손님을 방치하고 멀어져가는 일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탕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멀어져가는 일행을 따라잡아 진상 손님이 쓰러져 있음을 전달합니다. 그 알림은 충돌이 되고 그 충돌 속에서 이탕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망치로 상대를 공격해 사망하게 만듭니다. 당황한 이탕은 살해 도구인 망치도 현장에 놔둔 상태로 자신의 자취방으로 도주합니다. 이탕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친구를 통해 알리바이를 꾸며 보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때부터 이탕은 자신이 잡히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자신이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이탕에게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장난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드라마 살인자 이응난감은 개성 있는 캐릭터와 사건 전개를 바탕으로 이 작품만의 매력을 잘 갖춘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지옥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원작자인 연상호, 최규석 작가가 직접 드라마를 쓰고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한 작품입니다. 현재 시즌2까지 공개되어 있으며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정진수는 새진리회라는 새로운 종교단체를 설립합니다. 이후 정진수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이 내리는 형벌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진수가 말한 형벌은 천사가 나타나 죽을 날짜를 알려주는 고지, 그리고 고지가 된 날 사신이 나타나 해당자를 살해하는 시연입니다. 정진수의 포교는 아름아름 알려지긴 하지만 크게 퍼지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정진수가 말한 시연이 대로변에서 일어나고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 촬영하면서 SNS를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이러한 시연 현상을 미리 언급했던 정진수는 한순간에 유명인사가 되고 자연스럽게 새진리회 역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정진수는 자신의 후원자들과 함께 고지를 받은 박정자를 설득해 시연을 생중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생중계를 통해 모두에게 고지, 시연이 실제함이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고지, 시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많은 대중들이 새진리회에 가입하게 되고 새진리회는 국가 권력을 넘어선 거대한 종교단체가 됩니다. 드라마 지옥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 현상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심리를 인상적으로 다루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쿠팡플레이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About Time입니다. 모태솔로인 팀은 20살 자신의 생일에 아버지인 제임스에게 가문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이 집안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어두운 곳에 들어가 가고 싶은 시간을 떠올리면 그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은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않지만 실제로 시간 이동을 할 수 있음을 체험하며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제임스는 팀에게 능력이 가진 한계를 알려줌과 동시에 돈이나 성공을 쫓지 말고 본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쫓으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팀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쓰겠다고 다짐하며 어색함과 민망함에 새해 파티에서 키스를 거부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은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내게 된 샬럿과의 연애를 위해 능력을 활용하면서 연애에 대한 그리고 관계와 감정에 대한 것을 느끼고 깨달아가게 됩니다. 영화 About Time은 성장과 감정을 인상적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쿠팡플레이 영화 추천 두 번째 작품은 러브 액츄얼리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다양한 커플이 등장하는 옴니버스 장르의 작품입니다. 러브 액츄얼리는 국내에서 15세 버전이 있고 19세 버전이 있는데 이 작품은 마틴 프리먼과 조안나 페이지 배우가 연기하는 성인 영화 대역 배우 커플이 포함되어 있는 19세 버전입니다. 샘은 초등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있는 조안나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샘의 마음을 알게 된 샘의 아빠 다니엘은 샘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줄리엣은 피터와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 부부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피터의 친구인 마크는 크리스마스를 핑계로 하나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이미는 애인의 바람으로 이별하게 됩니다. 작가인 그는 힐링을 위해 새로운 글을 쓰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다른 모국어를 가져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가정부 오렐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영화 러브 액츄얼리는 다양한 커플, 부부 등이 등장하며 각자의 사랑 혹은 감정, 관계를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쿠팡플레이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트루먼 쇼입니다. 가상의 리얼리티 쇼인 트루먼 쇼를 소재로 하는 작품입니다. 트루먼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대부분은 트루먼 쇼라는 이름으로 생중계됩니다. 이 트루먼 쇼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트루먼은 자신이 이 쇼에 출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트루먼은 그의 삶을 생중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세트에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트루먼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곳은 물로 둘러싸인 섬이고
그에게는 물 공포증이 있어서 여행, 지금과 다른 삶은 막연한 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처럼 일상을 살아가던 트루먼은 하나의 낯섦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낯섦은 그가 당연하다고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새롭게 본 자신의 일상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발견한 트루먼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영화 트루먼 쇼는 행복과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작품입니다. 쿠팡 플레이 영화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인셉션입니다. 메멘토, 다크나이트, 인터스텔라 등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입니다. 코브는 코볼 그룹에 속한 산업 스파이입니다. 그는 타인의 꿈에 들어가 상대가 가진 기억을 뽑아내오는 익스트랙션의 전문가로 적색 수배의 리스트에 올라있는 인물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하는 일로 인해 중요한 것을 잃었으며 언젠가는 그 잃은 것들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브는 새로운 의뢰를 받고 대기업 CEO인 사이토에게 익스트랙션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도주합니다. 사이토는 자신이 가진 재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코브를 찾아내고 그를 사법기관에 넘기거나 제거하는 대신 새로운 의뢰를 하게 됩니다. 사이토의 의뢰는 자신의 경쟁기업의 차기 후계자인 로버트에게 익스트랙션이 아닌 인셉션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셉션은 주입된 생각, 관념을 자신의 것처럼 믿게 만드는 기술로 실패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기술입니다. 코브는 너무나도 높은 난이도와 실패 이후에 만들어질 후폭풍으로 인해 거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코브를 잘 아는 사이토는 코브가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코브는 고민 끝에 인셉션 의뢰를 받아들이고 의뢰를 성공시키기 위해 최고의 팀을 구성하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영화 인셉션은 촘촘하고 매력적인 스토리와 사건을 통해 다채로운 재미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티빙 종영 드라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비밀의 숲입니다. 국내 기준 2017년 시즌1이 2020년 시즌2가 2024년 스핀오프 작품인 좋거나 나쁜 동지가 공개된 작품입니다. 비밀의 숲 1, 2는 각각 1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좋거나 나쁜 동지는 총 10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작품 모두 티빙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황시목은 검사입니다. 뇌수술로 인해 대부분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감정적 접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대합니다. 동시에 승진이나 성공에 대한 욕구도 없어서 누군가와 타협하거나 요구를 수용하거나 하지 않고 원리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는 답답한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의로운 검사입니다. 한여진은 경찰입니다. 경찰대 출신 강력반 형사로 신체 능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뛰어난 두뇌를 바탕으로 한 분석 능력과 감성적인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동료 형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황시목과 한여진은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더 큰 사건으로 연결되고 그 사건들 속에서 황시목과 한여진은 진정한 동료가 되며 거대한 진실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드라마 비밀의 숲은 짜임새 있는 사건과 스토리를 통한 재미를 전달하는 범죄, 수사 장르의 작품입니다. 티빙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블랙독입니다. 국내 기준 2019년 공개된 16부작의 오피스, 휴먼 장르의 작품입니다. 서현진, 라미란, 하준, 이창훈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고하늘은 국문과에서 교재 기술을 하고 졸업합니다. 이후 임용고시를 준비하지만 떨어지고 다음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남는 기간 동안 대치고에서 기간제 교사를 시작합니다. 고하늘이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 때문입니다. 고하늘은 다리가 다친 상태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터널에서 사고난 버스에서 탈출하지 못한 자신을 당시 기간제 교사이던 김영아가 살리고 대신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고하늘은 도대체 교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길래 학생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고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간제 교사로 궁금증을 풀기 위한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부터 꼬이게 됩니다. 하필 대치고의 교무부장인 문수호가 고하늘의 외삼촌이었고 이번 기간제 교사 중 낙하산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일이 많고 힘든 진학부에 배정되면서 고하늘은 정신없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 블랙독은 학교를 배경으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인상적으로 다룬 오피스 드라마입니다. 티빙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수수하지만 굉장히 교열걸 코노 에치코입니다. 2016년 10부작으로 방송된 일본 드라마로 에필로그 격인 스페셜 편을 포함해 총 11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노 에치코는 패션 잡지 라시의 애독자로 이 잡지로 인해 패션에 관심도 가지게 되었고 패션 에디터라는 직업도 알게 되었으며 패션 에디터라는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치코는 라시의 패션 에디터가 되기 위해 라시의 출판사에 입사 지원을 하지만 6년 동안 번번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에치코는 포기하지 않고 7년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출판사에 합격하게 됩니다. 에치코는 당연히 자신이 패션 에디터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배치된 곳은 맞춤법과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교열부였습니다. 에치코는 자신이 지망한 패션부가 아닌 것에도 실망하고 자신의 이름을 줄여 부르면 교열이라는 발음이라서 붙은 것이라는 소문으로도 힘들어하게 됩니다. 교열부의 부장인 나오토는 에치코는 실력으로 뽑혔으며 교열부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패션부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치코는 패션부로 이동하기 위해 교열부에서 자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드라마 수수하지만 굉장히 교열걸 코노 에치코는 코노 에치코라는 개성 있는 인물을 통해서 다채로운 메시지와 감정을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티빙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리가라이입니다. 2012년 시즌1이 2013년 시즌2가 방송되었으며 스페셜 편까지 포함해 총 2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 드라마입니다. 코미카도 켄스케는 승률 100%의 변호사입니다. 돈만 주면 누구든 변호하고 반드시 승소하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변호사로 번 돈은 여자를 만나는 것과 사치에 쓰고 있습니다. 마요주미 마치코는 신참 변호사로 코미카도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미키가 운영하는 대형 로펌에 취업하게 됩니다. 마요주미는 재판에서 상대로 코미카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요주미는 자신이 정의이고 옳은 사람을 변호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마요주미는 정의이고 옳은 편에 선 자신이 공정해야 할 법으로 졌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마요주미는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승소해야만 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마요주미는 이전 코미카도와의 대결을 통해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깨닫고 승소를 위해 코미카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드라마 리가라이는 적당한 코미디성과 적당한 현실성이 잘 어우러진 법정 드라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집에서 보기 좋은 영화를 추천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디즈니 플러스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더 메뉴입니다. 하루에 12명의 손님만 받는 최고급 레스토랑 호손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레이프 파인스, 아냐 테일러-조이, 니콜라스 홀트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마고는 지금 만나고 있는 타일러와 함께 레스토랑 호손을 방문하게 됩니다. 호손은 섬의 위치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으로 1인 손님은 받지 않고 하루에 12명의 손님만 받는 곳입니다. 호손의 1인 식사비는 약 180만 원입니다. 가격을 들은 마고는 이런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합니다. 호손과 호손의 오너 셰프인 슬로익의 팬인 타일러는 정색하며 마고에게 슬로익에 대한 예찬을 꺼내놓습니다. 호손으로 가는 배가 들어오자 마고와 타일러를 포함한 11명의 손님이 배에 오릅니다. 손님들이 배에 오르자 첫 번째 웰컴 메뉴가 제공됩니다. 타일러는 첫 번째 메뉴부터 온갖 칭찬을 꺼내고 마고는 특별함을 느끼기 어렵지만 일단 타일러에게 맞춰줍니다. 섬에 도착한 손님들은 투어를 시작하고 오후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제공받습니다. 첫 번째 코스 요리는 손님들의 미각과 시각을 자극하며 호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리에서는 마찰을 만들어내고 세 번째 요리에서는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그 마찰과 불만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네 번째 요리가 세팅됩니다. 네 번째 요리에 대한 설명이 끝난 시점에 직원들은 이미 준비하고 알고 있었던, 하지만 손님들은 예상하지 못한 공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며
레스토랑 안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영화 더 메뉴는 직업의식을 색다르게 전달하는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영화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업입니다. 픽사의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풍선으로 집을 들어 올려 여행을 떠난다는 상상을 다룬 작품입니다. 칼은 어린 시절 탐험가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탐험가를 꿈꾸며 자신보다 적극적이고 용감한 엘리를 만나게 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멋진 탐험을 하는 그날을 꿈꾸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그 꿈은 계속 뒤로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칼이 은퇴를 하고 마침내 탐험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엘리가 병을 얻어 탐험을 떠날 수 없었고 엘리는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홀로 남은 칼은 엘리와 함께하지 못한 것들이 마음의 짐과 한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엘리와의 추억이 가장 많은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고 집을 엘리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칼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다가옵니다. 인근의 재개발로 인해 칼에게 집을 팔려는 압박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이가 많은데 홀로 사는 칼을 복지시설로 보내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칼은 집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자신이 했던 일을 바탕으로 수많은 헬륨 풍선으로 집을 띄워 자신과 엘리를 위한 탐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의도치 않게 야생 탐사대원 어린이 러셀이 함께하게 됩니다. 영화 업은 추억, 관계, 감정을 인상적으로 다루며 현재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빅쇼트입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경제 소재 영화입니다. 돈 룩업의 애덤 맥케이 감독의 작품이며 크리스찬 베일, 스티브 가렛, 라이언 고슬링, 브래드 피트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제라드는 은행 직원입니다. 그는 투자자인 마이클이 가져온 새로운 상품에 관심을 보입니다. 은행을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은 모기지가 떨어질 리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마이클이 가져온 투자 상품은 모기지가 떨어질 때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은 마이클의 투자금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상품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라드는 이 상품을 팔기만 하면 모기지가 떨어지든 오르든 자신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을 마치고 마이클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영업하게 됩니다.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마크는 마이클의 영업을 듣고 어이없어합니다. 그 역시 모기지는 절대 떨어질 리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이 등장했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시장을 조사하던 그는 모기지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화 빅쇼트는 우리가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와 현재의 경제 구조를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영화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2015년 1편이 2024년 2편이 개봉된 작품으로 다양한 감정의 의인화를 통해 색다른 재미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라일리의 탄생과 함께 라일리의 머릿속에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함께 태어납니다. 기쁨을 시작으로 라일리의 경험에 따라 슬픔, 소심, 까칠, 버럭이 태어나면서 다섯 감정은 라일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다섯 감정은 기쁨이를 리더로 라일리의 감정 표현과 라일리의 기억 형성과 저장을 통해 라일리의 인격 형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쁨이는 즐거운 기억, 행복한 기억만을 만들고 저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걸 위해서 자신과 정반대편에 있는 슬픔이를 견제하고 억제합니다. 라일리는 11살 때 아버지의 직장으로 인해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이사는 낯선 환경은 물론 라일리에게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을 전달합니다. 동시에 기쁨이를 제외한 내 감정들 역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라일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게 됩니다. 기쁨이는 이러한 상황이 라일리를 망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신과 가장 반대되는 슬픔이를 더욱 견제하고 다른 감정들을 억제하며 행복하고 좋은 기억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감정의 발현, 형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며 다양한 경험과 감정의 가치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국내 기준 2008년 개봉한 범죄, 스릴러 장르의 작품으로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 조직의 돈가방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루엘리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저격수입니다. 현재는 전역해서 아내와 함께 트레일러에 살고 있으며 인근을 사냥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루엘리는 사냥에 나섰다가 갱단의 전투 흔적을 발견합니다. 현장에서 마약을 발견한 루엘리는 현장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생존자가 물을 달라는 말을 무시하고 현장을 둘러보던 중 거액의 현금이 든 돈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을 챙겨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엘리는 물을 달라고 부탁했던 남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루엘리는 이미 늦었겠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물을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루엘리는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온 갱단과 마주하게 되고 범인으로 오해받게 됩니다. 갱단은 복수와 함께 돈가방을 되찾기 위해 킬러인 안톤을 고용합니다. 안톤은 의뢰를 받고 자신을 호송하던 경찰을 살해한 뒤 루엘린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루엘린은 생존을 위해 돈을 지키기 위해 도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개성 있는 악당 안톤을 통해 장르적 재미와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살인의 추억입니다. 국내 기준 2003년 개봉한 실화를 소재로 한 범죄, 수사 장르의 작품입니다. 괴물, 기생충 등의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며 송강호, 김상경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당시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서 흔하게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라고 불렸던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1986년 가을, 농수로에서 살해당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현장 보존은 거의 되지 않았고 수사 방식도 고전적인 인간관계 중심의 수사만이 진행되면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겨울에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합니다. 이번 피해자는 논두렁에서 발견되었고 이번에도 사건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범인의 흔적은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1987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담당 형사인 박두만은 연인인 곽서령을 통해 백광호가 두 번째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사건 당일에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박두만과 형사들은 백광호를 유력 용의자로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은 사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인상적으로 그려내며 감정과 한계 등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국내 기준 2023년 개봉한 재난, 드라마, 블랙 코미디 장르의 작품입니다. 서울에 갑작스러운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지고 붕괴했으며 도시는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영하 20도가 넘는 거센 한파가 발생하며 생존자들을 위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어진 지 오래된 황궁아파트 103동만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황궁아파트 103동의 원주민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찬바람을 피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공동 현관과 복도에서 최소한의 바람만 막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인이 원주민을 살해해 집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제지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막은 902호 원주민 김영탁은 원주민들의 영웅이 됩니다. 황금아파트 부녀회장인 김금애는 이 상황과 김영탁을 이용해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재난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악마와의 토크쇼입니다. 국내 기준 2024년 개봉한 오컬트, 공포, 시대극 장르의 작품입니다. 1970년대 심야 TV 토크쇼인 투나잇쇼가 인기를 끌자 경쟁 방송국에서는 같은 시간에 맞붙는 새로운 심야 TV 토크쇼 올빼미쇼를 런칭합니다. 이 올빼미쇼의 MC로는 당시 지역 방송국의 MC였던 잭이 낙점됩니다. 잭은 아내인 매들린과 사이가 좋은 것으로 유명하고 동시에 지역의 비밀 사교클럽의 멤버라는 것이 은밀하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올빼미쇼는 런칭과 동시에 시청률이 급상승하며 인기를 누립니다. 이 인기를 바탕으로 에미상 후보까지 오르게 되지만 잭과 올빼미쇼는 시청률에서 투나잇쇼를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하고 에미상을 한 번도 수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년 2등 자리에 있던 잭과 올빼미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잭의 아내인 매들린은 담배도 피지 않는데 폐암에 걸리며
시한부가 된 상황에서도 잭과 올빼미쇼를 응원하고 그 응원을 바탕으로 시청률이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투나잇 쇼에 밀리고 있습니다. 잭은 자신의 자리와 올빼미쇼를 지키기 위해 할로윈을 맞이해 오컬트를 소재로 방송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 가짜 영능력자 사냥꾼 카마이클과 악마의 시인 것으로 알려진 소녀 릴리가 출연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는 B급 감성과 색다른 소재가 인상적으로 결합된 공포, 오컬트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쿠팡 플레이를 통해 볼 수 있는 정주행하기 좋은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주원은 20년 전에 있었던 미제 사건을 조사합니다. 이 사건은 문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 명이 사망, 한 명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사망한 인물은 당시 라이브 카페에서 일하던 종업원 방주선으로 손가락 10마디가 사라진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실종된 한 명은 서울대 법학과를 다니고 있었던 대학생 이유연으로 손가락 10마디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유연은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이며 당시 현장 상황 등을 봤을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유연의 쌍둥이 오빠인 이동식을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를 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고 이동식은 풀려나게 됩니다. 한주원은 이 사건의 범인이 이동식이라고 확신합니다. 한주원은 자신이 직접 이동식을 수사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제대로 된 죗값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 한주원은 현재 경찰로 일하고 있는 이동식이 근무하고 있는 마냥파출소로 자원하게 됩니다. 드라마 괴물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사건 구성과 배우들의 연기력을 바탕으로 범죄, 수사, 스릴러 장르의 매력을 잘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쿠팡 플레이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대행사입니다. 고아이는 백도, 돈도 없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광고 대행사 VC 기획의 국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고아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VC 기획과 모기업인 VC그룹에서 여자 임원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이 그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아인이 제작 본부장 겸 상무로 승진하게 됩니다. 고아인은 자신의 능력,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VC그룹의 막내딸 강한나를 VC의 첫 여성 임원으로 했을 경우 사회적 반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방패막이로 고아인을 승진시킨 것이었습니다. 고아인은 자신이 강한나가 임원이 되기 전 딱 1년짜리 기간제 임원임을 알게 됩니다. 고아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밀어내려는 이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드라마 대행사는 오피스물의 기본적인 재미와 각각의 캐릭터의 매력이 살아있는 작품입니다. 쿠팡 플레이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김과장입니다. 김송룡은 뛰어난 회계 능력자입니다. 어린 시절 정의롭게 행동하다가 역으로 가족에게 피해를 준 아버지로 인해 적당히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룡은 지역 조직의 장부를 관리해주며 적당히 삥땅을 치고 있으며 이렇게 모은 돈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민을 가서 여유롭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성룡은 대기업에서 삥땅을 치면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기업 TQ의 면접을 보고 합격하게 됩니다. TQ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김성룡은 적당히 윗선의 입맛에 맞게 일을 처리하며 자신 나름대로 삥땅을 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사건에 휘말리며 의인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김성룡은 처음에는 그 상황이 얼떨떨하고 이상하지만 의인으로 추앙받는 상황이 뭔가 기쁘고 나아가 행복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 김성룡은 정의, 올바름에 대한 시선이 새롭게 잡히게 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드라마 김과장은 성장,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주인공과 동료들을 인상적으로 다룬 오피스물입니다. 쿠팡 플레이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멜로가 체질입니다. 서른을 맞이한 새 친구의 삶과 로맨스가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임진주는 드라마 작가 지망생으로 현재는 유명 작가인 정혜정의 보조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진주는 현재 다큐멘터리로 대박을 친 감독이자 친구 이은정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임진주와 이은정 외에도 두 사람의 친구인 황한주와 황한주의 아들 황인국, 이은정의 남동생인 이효봉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은정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으며 각자의 하루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서는 서로를 위로하는 맥주 한 잔과 살찔 걱정을 하면서도 야식 라면을 먹으며 일상적이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임진주는 자신의 약점을 들킨 정혜정에 의해 보조작가 자리에서 잘리게 되지만 똘끼 있는 인기 PD 손범수를 만나게 되며 새로운 드라마를 함께하게 됩니다. 문제는 손범수의 조연출인 김한동이 임진주와 질긴 인연을 가진 전 연인이라는 것입니다. 황한주에게는 같은 회사의 후배이자 전 연인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추재훈이, 이은정에게는 전 연인과 똘끼 있는 CF 감독 김상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드라마 멜로가 체질은 이 작품만의 독특한 개그 코드와 티키타카를 갖춘 개성 있는 로맨틱 코미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티빙을 통해 볼 수 있는 집에서 보기 좋은 재밌는 영화를 추천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티빙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악마와의 토크쇼입니다. 국내 기준 2024년 개봉한 공포, 오컬트, 시대극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93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1970년대 투나잇쇼라는 심야 토크쇼가 인기를 끌자 경쟁 방송사에서는 그에 대적할 새로운 심야 토크쇼 올빼미쇼를 런칭합니다. 방송국은 지역 라디오 방송국 MC였던 잭을 메인 MC로 발탁합니다. 잭은 아내인 매들린과 인꼬 부부로 유명했습니다. 동시에 지역의 비밀 오컬트 사교 클럽인 그로브의 일원으로도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잭은 올빼미쇼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투나잇쇼의 시청률을 바짝 추격해 에미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잭과 올빼미쇼는 단 한 번도 투나잇쇼의 시청률을 넘지 못했고 에미상 수상도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올빼미쇼는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잭과 올빼미쇼 모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매들린이 담배를 피지도 않는데 폐암에 걸리고 그 이슈로 올빼미쇼는 잠깐 반등하지만 여전히 투나잇쇼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잭은 올빼미쇼를 살리기 위해 회심의 아이템으로 가짜 영능력자를 잡아내는 카마이클과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악마의 씨였다고 알려진 소녀 릴리를 출연시킵니다.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는 오컬트 소재와 B급 감성을 인상적으로 섞은 개성 있는 공포 영화입니다. 티빙 영화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엑시트입니다. 국내 기준 2019년 개봉한 재난, 액션, 코미디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03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대기업의 원한을 품은 누군가가 도시에 유독가스를 퍼뜨립니다. 유독가스는 지면부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유독가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됩니다.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자 국가는 이 유독가스로부터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시각 이용남은 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위해 연회장에 방문하고 그곳에서 대학교 후배이자 함께 클라이밍 동호회를 했던 정희주를 만나게 됩니다. 손님과 직원으로 만난 두 사람은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던 중 유독가스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고 대피를 시작합니다.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잠긴 옥상문을 힘겹게 열고 대피한 이용남의 가족과 직원들은 구조 헬기를 기다립니다. 다행스럽게 구조 헬기가 도착하지만 인원 제한으로 인해 두 명은 남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김용남은 다른 가족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고 정희주 역시 부하 직원들과 손님을 위해 양보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올 구조 헬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유독가스가 옥상으로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 현재 옥상에서 더 기다릴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자신들이 익혔던 클라이밍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건물 옥상으로 이동해서 구조 헬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영화 엑시트는 인상적인 개그 코드와 함께 재난 속 도시와 클라이밍을 결합해 이 작품만의 긴장감과 액션감을 갖춘 작품입니다. 티빙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악마를 보았다입니다. 국내 기준 2010년 개봉한 액션, 범죄, 스릴러, 복수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44분,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김수현은 국정원 요원으로 약혼녀인 장주현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주현이 누군가에게 성폭행 후 살해당하고 그녀의 시신은 토막난 상태로 발견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김수현은 장주연을 살해한 인물에게 장주연이 겪은 고통 이상의 것을 주는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김수현은 집요한 추적 끝에 장주연을 살해한 범인 장경철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수현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장경철을 기습하고 장경철에게 큰 부상을 입히고 풀어줍니다. 김수현은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장경철에게 고통과 함께 좌절, 절망, 한계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장경철은 자신이 김수현의 전투력을 감당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그로 인해 장경철의 분노는 더 커지고 그 분노는 복수심을 만듭니다. 장경철은 김수현 본인이 아닌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복수를 할 수 있음을 느끼고 자신만의 복수를 계획, 실행하게 됩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상실감, 복수심을 통해 변화하는 김수현이라는 인물을 인상적으로 그려내며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전달해주는 작품입니다. 티빙 영화 추천 네 번째 작품은 타짜입니다. 국내 기준 2006년 개봉한 범죄, 느와르, 블랙 코미디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39분,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고니는 도박판에서 자신이 번 돈 모두를 날리게 됩니다. 자신이 진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고니는 누나의 결혼 자금까지 훔쳐서 도박을 하게 되고 타짜에게 걸려서 모두 날리게 됩니다. 고니는 타짜가 되어 자신이 잃은 돈을 복구하기 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 유명한 타짜인 평경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평경장은 처음에는 고니를 거부하지만 고니의 끈질김과 열정을 통해 제자로 삼고 고니는 평경장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합니다. 고니는 평경장과 함께 도박의 세계의 법칙과 흐름을 느끼고 이후 독립하며 고광렬, 정마담 등을 만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영화 타짜는 개성 있는 인물과 도박을 소재로 한 재밌는 오락 영화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조명가게입니다. 국내 기준 2024년 공개된 드라마, 호러, 미스터리 장르의 작품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원작자인 강풀이 드라마 극본에 참여한 작품입니다. 주지훈, 박보영, 김설현, 이정은 배우 등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빈집도 많고 가로등도 별로 없어서 어두운 골목길에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조명가게가 있습니다. 이 조명가게를 운영하는 정원영은 오는 손님들에게 목적을 물어보고 그 목적에 맞게 대응합니다. 고등학생인 주현주는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매일같이 조명가게에 들려 전등을 구매합니다. 주현주는 정원영에게 학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매일같이 무서운 골목에 있는 조명가게의 심부름을 시키는 엄마에 대한 이상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원영은 그런 주현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탕을 주며 늦지 않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주현주는 그렇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던 중 정원영에게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어딘가 낯선 이상한 존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원영은 만약 그들을 알아보게 되면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현주는 정원영의 말에 긴장하게 되고 집으로 가던 중 평소에도 마주치던 아파트 주민을 마주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이상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라마 조명가게는 다양한 장르의 재미를 매력적인 스토리와 함께 잘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지배종입니다. 국내 기준 2024년 공개된 드라마, SF,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지훈, 한효주, 이희준, 이무생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윤자윤은 BF그룹의 대표입니다. BF는 배양육을 만드는 회사로 육고기를 넘어 해산물의 배양을 성공했으며 쌀과 파묘까지 제조에 성공해 상업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BF그룹은 이미 축산업자들과 상당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성공으로 인해 농산업, 수산업자들과도 대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윤자윤은 목숨을 잃을 뻔하고 개인 경호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우채우는 해사 출신의 군인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전역하고 현재는
BF의 대표인 윤자유의 개인 경호원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우채우는 자연스럽게 BF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외부적의 힘의 개입을 통해 BF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채우는 BF 모르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윤자유는 우채훈을 테스트하고 점점 신뢰하게 됩니다. 드라마 지배종은 색다른 소재를 통한 개성과 재미를 갖춘 SF,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911입니다. 2018년 첫 방송을 시작한 작품으로 2025년 시즌 9이 공개된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소방서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에비는 911 상황실의 응급신고 전문 요원입니다. 911 신고 전화를 받고 신고자의 현재 상황, 위치를 파악한 뒤 신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전달하고 동시에 필요한 경찰, 소방의 상황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비는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함과 무게감을 알고 있어서 더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한 성취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한 대처가 잘 되었는지 이후 신고자는 무사한지 알 수 없음에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에비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상의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에비는 평소처럼 일을 하던 중 911 대원인 벅과 자신이 바라던 방식의 소통을 하게 되고 그에게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드라마 911은 매화 다른 사건과 상황을 통해 구급대원, 경찰의 수고와 필요성,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완다비전입니다. 국내 기준 2021년 공개된 작품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작품입니다. MCU 페이지 4의 첫 작품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의 작품들을 봐야 캐릭터와 스토리를 잘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초능력을 가졌지만 아직 자신의 정체성 확립이 되지 않았던 완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그 과정이 완다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존재인 비전을 통해 그려집니다. 완다는 비전과 결혼해서 긴 시간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완다는 비전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고 아내로, 엄마로도 살아가며 행복을 느끼게 되고 엄마라는 존재의 감정과 느낌을 깊게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행복하게 경험하고 있는 아내, 엄마의 삶이 누군가에게 부담과 거짓임을 알게 되면서 완다는 새로운 흐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드라마 완다비전은 다양한 장르의 결합을 바탕으로 색다름과 함께 스칼렛 위치의 등장을 인상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